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국어 성적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아름국어 채린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또 새로운 대단원으로 만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번 학기 마지막 대단원이죠. 자, 우리 친구들 처음 선생님 만나서요, 이 많은 강의 선생님 언제 다 듣나요? 라는 그런 울상을 지었다면 벌써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단원까지 공부하시면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한 학기 공부 아주 말끔하게 또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랄게요. 마라톤도 결승전까지 들어가야 완주입니다. 완주할 수 있게 선생님과 함께 잘 달려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새로운 대단원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내용 공부할지 근자감 잡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거 있는 자신감을 잡는 시간 근자감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오늘 잡을 근자감 첫 번째는요. 자, 소설의 구성 단계 이야기입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입니다. 그래서 소설 작품 공부하실 때요. 이 구성 단계별로 내용을 잘 분류하시면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내용 전개가 되는지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갈등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더불어서 바로 이 대단원과 관련된 갈등, 바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작품 속의 갈등 양상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말 것만 우리 친구들 내용 집중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하늘은 말 것만 소설 작품 보기 전에요. 바로 소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우리 친구들이 공부했던 것들, 그동안 알았던 것들을요, 좀 떠올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 갈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소설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럴 때 딱 질문, 기습 질문에 들어가면은 그걸 답하지 못한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소설이 뭐야? 소설이야? 소설이죠. 소설이 뭔가요? 그래서 딱 답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소설의 정의, 개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소설은요, 작가가 상상력에 의해서 창조해낸 허구의 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허구의 세계라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하긴 하지만 실제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록하지 않고요, 작가가 머릿속에 상상을 통해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인물이나 사건의 전개를 통해서 통일성 있게 구성해서 현실의 이야기인 것처럼 구성한 것이지 사실은 허구의 이야기라는 게 소설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설이란 무엇인지. 그래서 소설은요, 갈등의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의 어원을 함께 보시면은요, 칡갈자의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래서 칡나무 덩굴이 그 등나무 칡이 얽히설키 설켜가지고 이 등나무로 얽혀있는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갈등은요, 그렇죠. 어떤 대립 요소, 얽히설키 설켜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갈등이라고 하면 싸움 정도로 생각할 텐데, 그래서 이 갈등이 등장하고 갈등을 통해서 사건이 전개됩니다. 바로 소설에는 갈등이 핵심 요소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갈등과 성장이라는 대단원에서는 갈등을 중심으로 소설 작품 볼 텐데요. 자, 소설에서의 갈등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에서의 갈등은요, 한 인물의 내부의 혼란이나 인물과의 그를 둘러싼 외적인 요소의 대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요, 대립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이 대립은 갈등이 선생님 칡갈자의 등나무 등자 서로 얽히설키 설켜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게 풀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겨서 더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고조되었다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가는 소설의 일반적인 구성 단계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요. 내부적인 혼란, 내적 갈등이죠. 외부적인 외적 요소와의 대립, 외적 갈등입니다. 그래서 뭐 뒤에서도 이제 갈등의 유형 살펴볼 텐데요. 자, 이런 사건은요, 인물들이 일으키는 갈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이 갈등이 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사건을 통한 갈등, 갈등의 전개 양상이 바로 소설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 선생님과 함께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콩 포인트입니다. 자, 알콩이 콩콩콩, 알콩이 잡았얘들아. 자, 우리 친구들 알콩이 꼭 잘 잡으시길 바랄게요. 자, 알콩이 잡으면 선생님과 함께 뭐 늘 복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알콩이 캡처해 놓고요. 사진으로 찍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알콩이 나왔는데요. 갈등의 유형입니다. 우리가 갈등을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인물 내부적인 갈등이 있고요. 또 외적 대상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뭐 선생님은 가끔 이런 걸 비유를 하는데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참 고민이 돼요. 짜장면을 선택하면 그렇게 짬뽕이 맛있어 보이고요. 짬뽕을 선택하면 또 짜장면이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세상에 이 내적 갈등을 해결할 짬짜면이 탄생한 거 아니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 안에서 메뉴 하나 선택할 때에도 갈등합니다. 그 외에도 그 소설 속의 작품, 인물, 내부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심리적, 내면적 갈등이죠. 자, 그런데 외적 갈등은요, 그 인물과 외부적 대상과의 갈등입니다. 자, 대표적으로요, 제일 많이 나타나는 갈등이 사람과 사람, 즉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간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이 또 있죠. 대표적인 작품이 뭐가 있을까요? 홍길동전입니다. 자, 적서차별하는 사회 제도와의 홍길동과의 갈등이었죠. 자, 그리고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 나는 그 운명을 따르고 싶지 않은데 그 운명이 그 인물을 계속 이끌어갑니다. 운명과 인물과의 갈등이죠. 역마라는 소설이 바로 이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역마살이 긴 바로 성기라는 그 주인공이요. 그 역마를 거부하면서 일어나는 갈등이죠. 자, 이처럼 또 다른 작품들을 또 보시면요. 인물과 뭐 자연 간의 갈등도 있고요. 외부적 대상의 갈등은 외적 갈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등의 유형을 살펴봤다면요. 도대체 갈등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앞서도 살펴봤지만요. 갈등은요. 사건을 전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분명한 주제를 제시한다. 갈등을 통해서 소설은 주제를 제시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물의 성격을 강화시키는 것. 즉, 갈등 상황에서 인물의 대응 방식이 나타납니다. 자, 갈등 상황, 내면적 갈등이든 아니면 외부적 갈등이든 그 인물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태도와 가치관을 띠느냐, 그 인물의 성격을 강화시키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요. 그 사건이 전개되는 갈등의 양상에 따라서 바로 소설의 구성 단계가 5가지로 나뉘어지죠. 자, 첫 번째 보시면은요,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등장인물이나 배경이 나타나고요. 사건의 실마리, 사건이 시작됩니다. 발단이죠. 자, 그 시작된 사건이요, 본격화되고 이야기가 복잡하게 갈등이 나타나는 부분, 바로 전개입니다. 자, 이 전개에서요, 시작된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부분, 위기고요. 그 심화된 갈등이요, 아주 최고, 절정에 이르는 부분이 바로 절정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요, 그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갈등이 해소되고 결말이 지어지는 부분, 바로 결말, 대단원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사건의 진행 과정,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갈등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이제 소설에 대한 내용들, 갈등을 중심으로 정리했는데요. 이 내용들을요, 이제는 작품 속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소설의 내용과 갈등에 대한 내용들을요, 작품 속에서 한번 적용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성장소설 한 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말 것만입니다. 성장소설이란요, 주인공이 대부분 어린아이거나 청소년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사건, 갈등을 통해서요, 그 인물이 내면적 또 성장을 겪는 그 갈등 이전과 이후가요, 좀 더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 성장소설입니다. 자, 우리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경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 작품입니다. 중문안 안반 뒤에 숨겨둔 공이 간데가 없다라고 했어요. 팔을 넣어 아무리 더듬어도 빈탕이다. 자, 문기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였다. 자, 문기라는 주인공이 등장하죠. 자, 공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서 이 공이 없어져서 불안한 문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혹 동네 아이들이 집어갔을까? 도리어 그랬으면 다행이다. 만일에 그 공이 숙모 손에 들어가기나 했으면 큰일이다. 자, 숙모에게는 이 공이 숨겨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문기는요, 아무 일 없는 듯 태도로 전날과 다름없이 안바닥에 화초물에 물을 준다. 겉으로 태연한 척, 속으로 불안하지만 그러면서 연애 숙모의 눈치를 살피고 숙모는 부엌에서 저녁을 짓는다. 마루로 부엌으로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얼굴을 마주치는 것이나 문기는 자기를 보는 숙모의 눈에 별다른 것이 없다 싶었습니다. 계속해서 숙모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문기입니다. 필시 공은 거지나 동네 아이들이 집어갔기 쉽지. 그렇지 않으면 작은 어머니, 즉 숙모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 즉 작은 어머니 숙모에게요 혼날 만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조금 후 문기는 아랫방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을 때 문기는 또 좀 놀랐다. 서랍 속에 깊숙이 간직해둔 쌍안경이 보이질 않는다. 그것뿐이 아니다. 서랍 안이 뒤죽박죽이고 누가 손을 댔음이 분명하다. 결국 누군가 자신 서랍까지 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작은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오시겠지? 그리고 필시 공과 쌍안경을 가져갔다라는 것을 생각할 것이다. 자, 필시 일은 나고 말리라. 즉 일이라는 건 뭐죠? 문기가 결국 작은아버지에게 꾸중을 듣게 되는 거죠. 자, 문기는 책상 앞에 돌아앉아 책을 펴들었다. 그러나 눈은 아물아물, 가슴은 두근두근, 도시 글이 읽히지 않는다. 자, 문기는 뭔가 잘못했어요.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지적 작가 시점을 통해서 우리가 서술자가 이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발달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며칠 전 일이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자, 이제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로 되었기 때문에 구성으로 보자면 그렇죠. 입체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렇게 문기는 공을 찾고 쌍안경을 찾고 불안해했을까? 그 사건입니다. 문기는 저녁에 쓸 고기 한 근을 사오라고 숙모에게 지전 한 장을 받았습니다. 지전이란 이제 돈이에요. 자, 언제나 그맘때면 사람이 붐비는 삼거리 고깃간이다. 한참을 기다려서 문기 차례가 왔어요. 심부름을 갔습니다. 문기는 지폐를 내밀었는데요. 뚱뚱보 고깃간 주인은 그 돈을 받아 둥구미에 넣고 천천히 고기를 베어서 저울에 단 후에 종이에 말아주었어요. 그리고 그 거스름돈 지전 9장을요. 그 위에 은전 몇 잎을 얹어내주는 것이 아닌가? 라고 했습니다. 자, 얹어내주는 것이 아닌가? 얹어내주었다라고 하지 않고요. 의문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스름돈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없는 틈에 거스름돈을 잘못 내어준 겁니다. 문기는 어리둥절합니다. 거스름돈 액수가 너무 커요. 자, 처음 그 돈을 숙모에게 받을 때와 고깃간 주인에게 내밀 때까지도 1원짜리로만 알았던 것이다. 문기는요, 돈과 주인을 의심스레 쳐다보았습니다. 거스름돈을 잘못 받은 것 같아서 쳐다보죠. 허나 그는 다음 사람의 고기를 베느라 분주합니다. 문기는 쭈삣쭈삣하는 사이 사람에게 밀려 뒷줄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정말 숙모가 1원짜리를 준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해서요. 자신이 받았던 돈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니라면 도리어 큰일이 아닌가? 하여튼 먼저 숙모에게 알아볼 일이다. 자, 숙모에게 심부름 날 돈을 얼마 주셨었는지, 이게 거스름돈이 잘못된 것인지, 처음부터 돈을 잘못 준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문기는 집을 향해 돌아가면서 연애 고개를 기웃거리며 그 일을 생각하였다가 내가 잘못 본 것인가, 고깃간 주인이 잘못 본 것인가 하고 계속해서 생각에 잠깁니다. 자, 이제 그 소설의 발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물이 등장하죠. 순수하고 어린 소년 문기죠. 자, 소년 문기입니다. 문기는요, 숙부네 집에서 이제 살고 있고요. 고깃집을 왔다 갔다 하는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고요. 문기가 두려워한 것은요, 숨겨놓은 공과, 그쵸? 쌍안경을요, 숙부에게 들키는 게 두려워요. 사건의 발단은요, 고깃집 주인에게 어때요? 심부름을 갔다가요, 거스름돈을 잘못 받아오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함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꺾어 돌아섰다. 서너간 앞을 서서요, 동무 수만이가 갑니다. 새로운 인물 등장하죠. 자, 여기서 함께 우리 이제 내용 쭉 살펴보시면요, 이 수만이의 역할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의 갈등을 유발하는 인물입니다. 새로운 사건 전개 실마리가 시작됩니다. 자, 문기는 쫓아 그와 나란히 서며 너 집에 인제 가니? 하고 어깨에 손을 얹고요. 이거 이상한 일 아니야? 뭐가 말이야? 고기를 사러 갔는데 말이야. 난 1원짜리라고 알고 냈는데 10원으로 거슬러 주니 말이야. 정말이야? 어디 봐. 문기는 손가락을 펴 또 이제 돈과 고기를 보았다. 수만이는 잠시 눈을 끔뻑끔뻑 무슨 궁리를 해요. 거슴돈이 정확한지를 생각하는 거야. 끔뻑끔뻑 하더니 문기 얼굴을 보고 섰더니 너 이렇게 해봐라. 어떻게 말이야? 먼저 잔돈만 너희 작은 어머니에게 주는 거야. 자, 심부름할 돈으로 1원을 받았을 경우를 가정해서 보는 거예요. 굉장히 약삭빠르죠. 자, 지금 수만이는요, 문기와는 다르게 좀 약삭빠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어떻게 해? 라고 하면서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라는 게 이제 어떻게 줄임말이죠? 자, 그리고 아무 말 없거든 내게로 나와 할 일이 있으니. 무슨 할 일? 글쎄, 그러고만 나와. 다 좋은 일 있으니. 마침내 문기는 수만이가 이르는 대로 잔돈만 양복 주머니에 꺼내놓았다.
친구는요, 그 돈을 받아 2번 자세히 세어보고 주머니에 넣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 고기를 씻습니다. 천돈의 액수가 맞았죠. 자, 그리고 문 밖에 수만이가 이상한 웃음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자, 계속 이제 한동안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그 문기는요, 굉장히 겁도 많고요. 소심한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수만이는 왜 이상한 웃음을 지었을까요? 이제 그 문기의 돈을요, 자기 자신도요, 그 돈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수만이가 있다던 좋은 일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니었다. 거리에서 보고 지내오던 온갖 해보고 싶은 가지가지를 한번 모조리 돈으로 바꿔보자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만이의 성격을 보면은요, 문기와는 다르게 좀 대담하고 약삭빠른 성격이에요. 그러나 문기는 돈을 쓰면 어떻게 되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문기 굉장히 착해요. 염려 없어. 나 하는 대로만 해 하고 머뭇거리는 문기 어깨에 팔을 걸고 수만이는 우쭐거리며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때요? 수만이의 성격은요, 굉장히 바르지 못합니다. 그렇죠? 심성이 바르지 못하고 과감하고요, 대담합니다. 자, 적극적인 성격. 이 두 인물의 성격은요, 굉장히 대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긴 문기 역시 돈으로 바꾸고 싶은 것이 없지 않은 터였습니다. 사실은 문기도 돈이 필요했어요. 문기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건데, 물건에 대한. 그리고 수만이가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남이 할애서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자기 책임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수만이가 시키는 거니까. 죄책감을 떨쳐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수만이는요, 수만이대로 돈은 문기가 만든 돈, 나중에 무슨 일이 난다고 해도 자기 책임은 없으니까 또 안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거스름돈 잘못 받은 것은 문기고, 돈을 써도 책임은 문기가 져야 된다고 또 수만이 나름대로 또 자기 책임을 떨쳐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어때요? 두 소녀는요, 마침내 손이 맞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함께 살펴보시면은요, 서로 거스름돈을 함께 쓰기로 의기투합하는 두 친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사건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도 으슥한 골목을 걸을 때 알 수 없는 두려움에 괜히 양심을 속인 죄책감에 이제 두렵기까지 하죠. 자, 그렇게 가슴이 두근거렸으나 큰 길로 나오자 차차 다른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왜요? 이제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 마음껏 살 수 있다. 공짜로 돈이 생겼으니. 길 좌우편에 환한 상점 유리차가 내 온갖 것이 모두 제 것인 양 손짓을 하는 듯 하고요. 그들은 뭘 샀죠? 그동안 사고 싶은 공과 만년필을 샀고요. 쌍안경을 샀습니다. 또 만화책도 샀어요. 활동사진은 지금 이제 보자면 영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구경도 갔고요. 다니며 이것저것 군것질도 했습니다. 자, 양심을 속이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얻어냈습니다. 자, 나머지 돈으로 또 한 가지 즐거운 계획이 있었는데 조그마한 환등기계 한 틀을 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놀 아이들에게 일정씩 받고 구경을 시킨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 두고두고 용돈에 줄이지 않도록 하자는 계획이었다. 단순히 돈을 쓰고 마는 게 아니고요. 이제 돈을 벌 생각까지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 그 첫 착수를 하겠다. 실제로 환등기기를 사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두 친구가요, 성격이 너무나 대조적이죠? 자, 우선 문기는 착하고 순진하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그런데 수만이는요, 굉장히 대담하고 영악하며 적극적입니다. 자, 그리고 문기가요, 처음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나중에는 다른 기쁨, 군것질과 사고 싶은 것들을 사면서요, 인물의 심리가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나 이 즐거운 계획을 앞두고 이내 올 것은 오고 말았습니다. 자, 환등기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안방에서 저녁상을 받고 오던 삼촌이 문기를 불렀습니다. 2번, 3번 문기야 소리가 아랫방 창을 울립니다. 방 안에 문기는요, 못 들은 양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면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자, 두려움에. 그러나 4번째는 안방 미닫이를 열고 삼촌은 문기 아랫방에 없니? 자, 대돌 위에 신이 놓여져 있었는데 없는 양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신발이 놓여있다는 건 사람이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기어이 문기는 그 삼촌 앞에 나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삼촌은 잠잠히 식사를 계속한다. 그 상 밑에 안반 뒤에 숨겨놓은 공이 와 있다. 상을 물릴 임시에 삼촌은 입을 열었다. 너 학교에 요새 매일 갔었니? 문기 어떻게 행실했는지 문기 행실을 먼저 추궁합니다. 네. 삼촌은 상 밑에 그 공을 굴려내며 이거 웬 공이냐? 수만이가 준 공이에요. 혼날까봐 또 거짓말을 하죠. 이것도 삼촌 무릎에 쌍안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네.
자, 수만이라니 얼마나 돈을 잘 쓰는 아이인지 몰라도 이 공은 50전은 줬겠구나. 이건 못 줘도 1원은 넘겨줬겠고. 라고 하면서 지금 고기 한 근이 1원을 넘지 않았던 것을 비춰봤을 때 이거 공하고 안경이 너무 고가의 물건이라는 거죠. 갑자기 고가의 물건이 났으니 의심할 수밖에. 삼촌은 수만이란 못하는지 마이냐. 문기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말이 없었다. 삼촌은요, 숭늉을 마시고 상을 물렸습니다. 네 입으로 수만이가 줬다니 내 말이 옳겠지. 자, 어때요? 삼촌은 우리 문기를 믿어주고 있어요. 자, 설마 네가 날 속이게 하겠니? 라고 하면서 계속 삼촌이 신뢰하며 어때요? 문기의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자, 남이 준다고 해서 아무것도 덥석덥석 받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일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문기 행동 중에 네 말이 맞다고 해도 남이 주는 걸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다. 삼촌은 다시 말을 계속합니다. 말 들으니 너 요샌 저녁도 가끔 나가 먹는다더구나. 집 밖에서 놔둔다는 거예요. 수만이에게 얻어먹는 거냐? 문기는 벌겋게 얼굴이 달아 수그리고 앉았다. 왜요? 자신을 믿어준 삼촌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문기는요,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면, 삼촌은 잠시 묵묵히 건너다만 보고 있다가 음성으로 고쳐 엄한 어조로 말합니다. 어머님은 어려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저 모양이시고 앞으로 집안을 일으킬 사람은 너 하나야. 자, 여기서 함께 할 수 있는 인물 중심은 문기가 처한 환경입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삼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격인 거죠. 그래서 자, 성실치 못한 아이들하고 얼려다니다 혹 나쁜 데 빠지거나 하면 첫째, 네 꼴은 뭐고 내 모양은 뭐냐. 자, 내 모양은 뭐냐는 뭐죠? 문기를 돌봐야 하는 삼촌의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 함께 살펴보시면은 난 너 하나는 어디까지 공부도 시키고 사람을 만들어주려고 애쓰는데 너도 그 뜻을 받들어줘야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삼촌의 성격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촌은요, 부모님 대신에 문기를 키우면서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인물로 또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고요. 또 문기를 향한 자신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문기에게 제대로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는 삼촌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촌은 어떻게 뒤뚝 맘 한 번 잘못 가졌다가, 자, 맘 한 번 잘못 가졌다라는 뜻은요, 비양심적인 행동을 했다가 영신세를 망치고 마는 예를 이것저것으로 말씀하시고는 이후로는 절대 이런 것들 받아들이지 말라고 단단히 다짐을 받은 후 문기를 내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문기의 심리입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삼촌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요, 삼촌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로 문기의 집안 환경이었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요. 또 어려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삼촌이 문기를 데려다 키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데려다 기른 이 문기의 상황들을 또 파악할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전개 부분, 중간 부분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은요, 전개 중간까지 계속해서 갈등의 그 실마리가 지금 발단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거스름돈을 잘못 받음으로써 양심의 가책을 느낀 행동을 하게 되죠. 친구 수만이와 함께. 자, 이제 어떻게 내용이 전개될지는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자, 이 부분까지 봤던 내용들을 선생님과 함께 우선은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늘은 말 것만 1번 보도록 할게요. 가를 바탕으로 기억의 워딩을 추측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자, 문기는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공을 찾다가 없어요. 자, 숨겨놓은 공이 없어졌어요. 왜요? 왜 불안할까요? 그만큼 숨겨놓은 것 때문에 잘못이 탄로날까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하는 니은 부분, 며칠 전 일이다. 가 부분에서는요, 도대체 이 문기라는 인물을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일까? 독자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원인이 되는 과거로 역순행적 구성으로 넘어갑니다. 며칠 전 일이다. 그래서 시간이 전환되고 있고요. 역순행적 구성 과정임을 알 수 있고요. 과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 독자의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번, 등장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나요? 며칠 전 일이 등장인물의 성격을 드러내진 않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기억의 이유로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문기는 어리둥절하였다. 거스름돈 액수가 너무 큰 거예요. 그쵸? 당황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문기가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당황하면서 내가 숙모에게 받은 돈이 잘못된 것인지 거스름돈이 잘못된 것인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함께 보시면 다에서 짐작할 수 있는 수만이의 성격을 가장 바르게 표현한 것은 했습니다. 다 부분을 보니까요, 수만이는요, 굉장히요, 대담하고 영악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당황해하고 있는 문기를요, 이렇게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그 돈을 좀 잘 써보게 하는데, 함께 그 돈을 써볼 궁리를 막 하는데 굉장히 대담합니다. 그래서 수만이하고 문기와 수만이는요, 정말 성격이 대조적이죠? 다릅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니은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니은 부분 이상한 웃음. 자, 어때요? 지금 보니까요, 수만이가 문기를 자신 시키는 대로 했을 것이다, 문기가. 그래서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저 돈을 나도 써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상한 웃음을 띠고 있었던 거야. 자, 문기가 잘못 거슬려 받은 돈을 함께 나누어 쓰려는 기대에 찬 웃음이었습니다. 정답은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그치? 자, 6번. 마에서 수만이의 제안에 머뭇거리던 문기가 돈을 쓰게 된 결정적 계기입니다. 자, 처음부터 그 문기가요, 수만이의 제안을 더 써. 그래, 네 말이 맞아. 우리 함께 하자. 이렇게보다는요, 고민을 했습니다. 머뭇거리다가 돈을 쓰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왜요? 생각해보니까 돈을 쓰자는 사람이 수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만이가 시킨 일이니까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수만이가 시켰으니까 죄책감을 덜어버리자. 수만이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죄책감을 덜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 기억에 들어가기 알맞은 말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두 소녀는 마침내, 그렇죠. 우리가 앞서서 이제 지문으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경우를 함께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런 표현들, 두 가지 이상이 만나서 관용적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자, 손을 털고, 손을 끊고, 손을 씻고, 손이 맞고, 손을 내밀고 중에서 소년이 거스름돈, 두 소년이요, 거스름돈을 함께 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손이 맞다라는 표현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함께 어떤 생각이나 방법 따위를 잘 어울린다라는 뜻. 그래서 손이 맞다라는 표현, 손이 맞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과 3번은요, 부정적인 일이나 어떤 찜찜한 일을, 관계를 청산하다, 이런 뜻이고요. 2번은 교제나 거래 따위를 중단하다. 5번은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구걸하다, 라고 해서 이런 관용적 표현들이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모아져서 그 뜻이 제3의 의미로요, 특수한 의미로 굳어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손이 맞다라는 건 진짜 손이 이렇게 딱 맞다라기보다 뜻을 함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기투합한 두 친구입니다. 바에 나타난 문기의 심리 변화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자, 문기의 심리 변화가 나타났어요. 처음에는요, 이제 남의 돈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죄책감을 느껴요. 원래 이제 자신의 돈이 아닌데,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큰 행길로 나오자 그동안 사고 싶었던 물건을 마음껏 살 수 있는 어떤 기쁨으로 또 변합니다. 그래서요, 죄책감에서 즐거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답은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 기억의 이유로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문기는 못 들은 양 대답하지 않는다. 자, 무엇을 못 들은 양 했죠? 문기야, 문기야. 자, 삼촌께서 계속 부르십니다. 왜 이 대답을 하지 않고 못 들은 양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돈을 썼다는 죄책감이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삼촌에게 가면 혼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답은요, 두 가지. 3번과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자, 삼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삼촌께서는요, 먼저 첫 번째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시죠. 그래서 조카인 문기를 책임감 강하게 보호하고 또 데려다 기르고 있고요. 또 문기의 말을 신뢰합니다. 그래, 네 말이 그렇다면. 그리고 자, 무너진 집안을 일으킬 사람 문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닐까 봐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근데 잘못 키운 것에 대해서 자책한다? 혼내면서 걱정하는 거지 뭐 잘못 키웠다, 아이고 내 탓이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정답은요, 아닌 것.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사에 드러난 삼촌의 가치관은 이라고 했습니다. 사부분을 통해서 이제 삼촌께서 문기를 꾸중하시면서 또 염려하시면서 하시는 말들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무조건 받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자, 니은의 이유로 알맞은 것은 했어요. 문기는 벌겋게 얼굴이 달아 수그리고 앉았다라고 했는데요. 아니, 잘못은 했는데 그 잘못을 혼날 줄 알았더니 자신을 더 믿어주는 삼촌 앞에서 더욱더 큰 죄책감에 사로잡힌 것이죠. 정답은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이 갈등 양상과 더불어서 발단 전개까지 소설작품 보고 있고요. 하늘은 말 것만, 이 이어지는 내용은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연달아서 소설작품 같은 경우 계속해서 여러 차례 강의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예습 복습 더 철저히 하시면서 강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항상 끈기 있고 성실한 너희들 선생님이 응원합니다. 힘내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